여보, 당신 이제 쉬어도 돼. 내가 기계로 돈 벌게. 1년쯤 전 남편이 제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장 격리일로 망가진 제 허리를 걱정하던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둘이 함께요? 평생 모은 돈 전부 1억이 훨씬 넘는 거금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무인 세탁소라는 세 글자 때문이었죠. 기계만 돌리면 자동으로 돈이 벌린다는 말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섬유 공장을 운영하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공장 문을 닫은 날은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섬유 공장이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면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기계들을 하나씩 둘러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기계들과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민아, 이제 어쩌려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장 격리를 보던 아내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서 장부를 보던 탓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아내는 공장 문 닫는 날까지 일했습니다. 괜찮아, 뭐라도 하면 되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막막했습니다. 63세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통장에는 공장 정리하고 남은 돈이 1억이 훨씬 넘게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허리를 주무르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또 아파? 응, 오늘 좀 무리했나 봐. 아내의 구부정한 등을 보는데 가슴이 저렸습니다. 40년 동안 내 옆에서 묵묵히 일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던 우리 부부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제대로 허리도 못 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당신은 쉬어. 뭐? 내가 뭐 하나 해서 돈 벌게. 당신은 이제 허리 치료나 받고 편하게 지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아니야, 요즘은 기계로 다 하잖아. 나도 뭔가 찾아볼게.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내가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사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을 뒤지던 중 무인 세탁소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무인 자동 시스템, 손 안 대고 올 수익, 노후 준비. 최적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깔끔한 세탁소 안에 줄지어 선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기계만 있으면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계로 돈을 번다. 아내는 쉬고. 나는 가끔 매장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40년 동안 공장을 운영했으니 기계 다루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세탁소 기계쯤이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봐봐. 저녁 식사 후 아내에게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무인 세탁소? 이게 뭐야? 기계만 돌아가면 되는 거래. 사람이 없어도 손님들이 알아서 쓰고 카드로 결제한대. 아내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정말 돈이 돼? 봐봐. 여기 후기들 보면 다들 괜찮다고 하잖아. 사실 후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쉬게 해줄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네. 다음 주에. 설명회? 응, 무료래. 한번 가볼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는 보자. 그날 밤 나는 설명회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편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40년 공장 운영 경험이 있으니 세탁소쯤은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는 강남 쪽 어딘가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민 사장님이시죠? 입구에서 젊은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데 창업 컨설팅팀 박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그는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장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기계 쪽은 잘 아시겠어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기계를 다뤘으니 당연히 자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3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엔 깔끔한 PPT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앞으로 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첫 질문부터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무인 세탁소는 이제 대세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대형 빨래 수요 증가,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기계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앱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박 실장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 속 세탁소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월 평균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200에서 300 정도는 나옵니다. 고정비 빼고 순수익 기준입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월 200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누군가가 또 물었습니다. 입지와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비, 인테리어, 보증금 다 포함해서요. 내 통장 잔고와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 정도 매장 방문해서 청소하시고 기계 상태 확인하시면 됩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앱으로 관리됩니다. 박 실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매출이 찍히는 앱이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누가 언제 얼마를 결제했는지 다 보입니다. 원격으로 기계 제어도 가능하고요. 신기했습니다.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메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공장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이 정도는 귀로 듣고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박 실장 앞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관심 있으세요? 네, 근데 관리가 정말 쉬운 건가요? 저희 아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아, 그럼 더 좋으시겠네요. 무인 세탁소는 힘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도 가볍게 쓸고 닦는 정도고 기계 점검도 버튼만 몇 개 누르면 돼요. 기계 고장은 안 나나요? 저희가 제공하는 장비는 산업용 고급 제품입니다. 1년 무상 AS도 되고요. 그 이후에도 유지보수 계약 맺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 말이 안심이 됐습니다. AS가 된다니 걱정할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입지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유동인구 분석, 경쟁업체 조사, 상권 분석까지 다 해드려요. 사장님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곳 중에서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편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앞쪽엔 큰 글씨로 조건들이 적혀 있었고 뒤쪽엔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비 사양, 설치 일정, AS 조건 다 나와 있습니다. 박 실장은 앞쪽 몇 장만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뒷장에 적힌 작은 글씨들은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40년 공장 운영하면서 계약서야 수도 없이 봤으니까 대충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박 실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나는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는 장비 설치 전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인 세탁소 하기로 했어. 벌써? 좀 더 알아보지 그랬어. 괜찮아. 다 확인했어. 기계만 돌리면 되는 거래. 당신은 이제 쉬어도 돼. 아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결심이 확고한 걸 보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그날 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됐습니다. 아내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고 우리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계약서 뒷장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들, 장비 고장 시 운영자 책임 유지보수 비용, 별도 AS 출장비 실비 청구 같은 문장들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서 메모 한 줄 하지 않았던 것도 실수였습니다. 40년 경험을 믿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결정한 내가 대견했습니다. 무인 세탁소는 생각보다 빨리 준비됐습니다. 입지는 박 실장이 추천한 곳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주택가와 원룸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1층 상가 한 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장비는 일주일도 안 돼서 설치됐습니다. 대형 세탁기 5대, 건조기 3대가 벽을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은은한 조명을 달고 바닥은 밝은 타일로 깔았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와, 진짜 괜찮은데? 아내가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이 정도면 손님들 많이 오겠지? 근데 관리는 정말 쉬워? 응, 박 실장 말로는 하루 한 번 청소만 하면 된대. 기계는 알아서 돌아가고. 오픈 전날 밤 나는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일찍 매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켜니 기계들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에 관리 앱을 깔아놓았는데 실시간으로 매출이 찍힌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큰 빨래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기계 사용법을 보더니 능숙하게 카드를 찍고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결제 완료. 8,000원 짜릿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40년 공장 운영하면서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손님 왔어.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나게 말했습니다. 진짜? 벌써? 응, 방금 결제 알림 왔어. 8,000원. 아내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손님이 몇 명 더 왔습니다. 저녁까지 총 5번의 결제가 찍혔습니다. 하루 매출이 4만 원 정도였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은데? 아내가 매출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이제 입소문 나면 더 늘어날 거야. 주말이 되자 손님이 확 늘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매장에 나가 청소를 하고 기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매출이 안정됐습니다. 평일엔 하루 5만 원에서 7만 원, 주말엔 1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매출이 대략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를 빼면 1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내가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치? 이 정도면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지. 그래도 초기 투자금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 천천히 회수하면 돼. 급할 거 없어. 그 무렵 우리는 오랜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교에 있는 온천으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이제 걱정 마. 아내는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늘 인상을 찌푸리던 아내였는데 그날만큼은 편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쉴 수 있네.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친구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야, 나 요즘 무인 세탁소 하는데 괜찮더라. 진짜? 돈대? 응, 기계만 돌아가니까 편하고 좋아. 친구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게 기분 좋았습니다. 퇴직 후 뭐 하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머뭇거렸는데 이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둘이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지? 그래,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한 거지. 그날 밤은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줄 알았습니다. 기계는 고장 나지 않고 손님은 계속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웃음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몰랐습니다. 단 2달 후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문제는 오픈한 지 2달쯤 지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매장에 갔는데 세탁기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에 23 에러라고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명서를 뒤적였지만 에러 코드 설명은 없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그거요? 배수 문제일 겁니다. 재부팅 한번 해보세요. 전원을 껐다 켰는데 여전히 같은 에러가 떴습니다. 안 되는데요? 그럼 기사 불러야겠네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기사는 다음 날 왔습니다. 기계를 열어보더니 부품 하나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이거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나 드나요? 부품값 15만원, 출장비 5만원, 총 20만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AS 안 되나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계약서 보셨죠? 소모품은 AS 대상이 아닙니다.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뒷장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모품 및 사용자 과실에 의한 고장은 유상 처리 그걸 못 봤습니다. 아니 보긴 봤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번엔 다른 기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으로 달려갔더니 손님 한 명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관리 앱을 열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또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결제 단말기 문제였습니다. 수리비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기계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 세제가 안 나온다, 탈수가 안 된다. 온갖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마다 기사를 불렀고 수리비가 나갔습니다. 무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좀만 지나면 안정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오픈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무인 세탁소가 오픈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게 뭐야? 현수막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기계도 더 많고 시설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 세탁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30% 할인을 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매장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보,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 아내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원 하던 매출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매출도 반토막 났습니다. 경쟁업체가 생기니까 그런가 봐. 조금 기다리면 다시 회복될 거야.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옆 가게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힘들죠 뭐. 사장님은요? 저도 별로예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요즘은 집집마다 대형 세탁기 있잖아요. 예? 우리 동네 새로 지은 아파트 보세요. 전부 대형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어요. 굳이 세탁소 올 이유가 없죠.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세탁기들은 용량도 크고 기능도 좋았습니다. 건조기까지 있으면 굳이 세탁소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무인 세탁소 창업 실패 같은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수많은 글이 나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초반엔 괜찮다가 경쟁업체가 생기고 기계가 고장나면서 망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장비 회사만 돈 번다.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부르다. 무인이 아니라 무책임 같은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분명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매출 앱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아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편하게 해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픈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정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탁기 한 대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번엔 재부팅도 소용없었습니다. 기사가 와서 봤더니 메인보드가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부품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나 드나요? 부품값만 80만 원입니다. 공인비 포함하면 100만 원 넘을 겁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 대 고치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니? AS 안 되나요? 계약서 확인해 보셨죠? 메인보드는 소모품 항목입니다. 기사가 건네준 견적서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부품값, 공인비, 출장비가 항목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11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사가 가고 나는 매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수리비로 나간 돈만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뒷장부터 꼼꼼히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비 이상 발생 시 운영자 책임. 소모품 및 부품 교체는 유상 처리.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시 출장비 실비 청구. AS 기간은 제조사 하자에 한함.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든 부품이 망가지든 내가 돈을 내야 했습니다. AS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조사 하자가 아닌 이상 모두 유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계약할 때 왜 이걸 제대로 읽지 않았을까? 40년 공장 운영 경험을 믿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메모 한 줄 하지 않았던 것도 후회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계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얼마나? 100만 원 넘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2달 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용 전기라 요금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내가 고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형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런가 봐. 그럼 매출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80만 원, 전기세 60만 원, 수도세 20만 원, 매출은 고작 80만 원 정도,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여기에 기계 수리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손해였습니다. 그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아내를 우연히 봤습니다. 아내가 구인 광고 전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전단지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구인 광고 보고 있었잖아. 그냥 한번 봤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해준다던 내 약속은 거짓이 됐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내 잘못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했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지 않았고 현장 경험도 없이 덤볐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초기 투자로 1억이 넘게 나갔고 그 후 수리비와 적자로 몇 천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를 카드로 긁었는데 다음 달에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것을 다음 달로 미루고 다음 달 것을 그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투자한 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매달 적자만 늘어났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오픈한 지 10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2개월째 연체 중이신데 언제 입금 가능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릴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은 바닥이었고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러다 빚만 더 늘어나.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래, 그만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 10개월 만에 사라진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그러세요? 아쉽네요. 계약서 보시면 폐업 절차 나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봤습니다. 폐업 시 보증금 중 일부는 공제되고 장비는 감가상각 후 회수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철거업체를 불렀습니다. 기계들을 하나씩 뜯어내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설레는 마음으로 설치하던 기계들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철거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 이 장비들 상태가 좋네요. 중고로 팔면 조금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철거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1억이 넘게 투자한 장비가 2천만 원이 됐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매장 문을 닫기 전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에 먼지만 날렸습니다. 10개월 동안 내 꿈이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무슨 소리야. 편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선택한 거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해준 게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이래야지 뭐. 우리 나이에? 그래도 해야지. 달리 방법이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1억이 훨씬 넘던 돈이 10개월 만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카드 빚은 몇백만 원이 남아 있었고 이번 달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63세와 61세의 나이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마트 물류, 주유소 야간, 택배 상하차,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식당 설거지 구한대.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둘이 같이? 응, 부부 환영이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3세와 61세, 섬유공장 사장과 격리, 그런 경력이 이제는 무의미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자리를 얻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설거지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서서 하는 일이라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5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30명을 고용하던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설거지 자리 하나 얻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함께 일어나 씻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니 주방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싱크대 앞에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고무장갑 끼시고 사장님이 간단히 설명하고 나갔습니다. 나와 아내는 마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작해볼까? 그래.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이 튀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기계를 다루던 손이 설거지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서서 하는 일이라 다리도 저렸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가 허리를 손으로 받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좀 쉬면 돼.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릇은 계속 쌓였고 우리는 계속 씻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님이 밥을 주었습니다. 주방 한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공장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는 주방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첫 월급은 한 달 후 받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40년 전 처음 취직했을 때보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이나마 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 직원 만수였습니다. 만수야, 여기서 뭐 하세요? 보다시피 일하고 있어. 만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자기를 고용하던 사장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일이 있으니 다행이지.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하던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야지,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강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날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전히 아내와 함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입니다.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현장 경험도 없었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실수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60이 넘으면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60이 넘으면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말들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기계만 돌리면 자동으로 수익.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계는 고장나고 경쟁업체는 생기고 시장은 변합니다. 자동으로 수익이 난다는 건 환상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장비 회사는 내 성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팔고 계약을 맺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돈을 벌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작은 글씨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함정은 그 작은 글씨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모품은 AS 대상이 아니다. 출장비는 별도다. 운영자 책임이다. 그런 문장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40년 공장 운영 경험이 있다고 자만했던 것도 실수였습니다. 섬유공장과 무인 세탁소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내 경험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신만 키웠을 뿐입니다. 현장 경험 없이 덤빈 것도 후회됩니다. 다른 무인 세탁소에라도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지켜봤어야 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이나 오는지,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는지,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직접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시장 변화도 읽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무인 세탁소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퇴직금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첫째, 쉽게 돈 번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무인이든 자동화든 편한 사업은 없습니다. 기계는 고장나고 관리는 필요합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둘째, 설명회는 광고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장비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설명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셋째, 계약서는 작은 글씨까지 읽으십시오. 모든 함정은 작은 글씨 안에 있습니다. 귀찮아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넷째, 경험 없는 분야는 피하십시오. 40년 경험이 있어도 다른 업종에선 초보입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현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며칠이라도 실제 운영되는 곳에 가서 지켜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현장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60이 넘으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곱째, 시장 변화를 읽으십시오. 지금 잘 되는 사업이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형 가전 보급, 경쟁업체 증가 같은 변화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을 잃었고 63세의 나이에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몸은 움직이고 아내는 옆에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진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맞는 말입니다. 돈은 잃었지만 건강은 남았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습니다. 몇 년 후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조금씩 다시 모아볼 생각입니다. 크게 욕심내진 않습니다. 그저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번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금씩 모으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실패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제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쉬운 길은 의심하시고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60이 넘으면 새로운 도전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는 주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물을 엎지르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그게 60이 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